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도 축제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대동제는 물론 각 단과대학별 축제, 동인제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교육부에서 송부한 공문에 따라 주세법 단속이 심화되어 학생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축제 기간마다 몇몇 학우들의 에티켓 부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기숙사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의 소음 및 구토,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등에는 학우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행사의 달인 5월이 찾아왔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로 인해 여러 단과대학 축제와 체육대회, 그리고 대동제 등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맘때쯤이면 행사로 인한 소음이나 음주로 인한 불편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는 소운동장이나 대운동장, 그리고 기숙사 옆 노천극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난다든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구토를 하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의 문제는 항상 여러 사람에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대학 생활에 꽂힌 체육대회와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행사 중에 학우들 간의 상호 배려와 과음을 피하려는 자기절제, 그리고 신나게 놀고 난 이후에 쓰레기를 잘 정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8일 광주에서 의붓딸을 살인한 31살 김 씨가 자수하여 체포되었는데요. 재혼한 남편이 의붓딸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법으로서의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승용차 안에서 딸을 살해했고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봐서도 충분히 유 씨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심지어는 남편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한 다음 날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범인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나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혹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나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넘쳐나는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 속에서 소박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은, 한 학기를 함께하며 철저히 일반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리뷰 방송 필름 토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로 정신없었던 4월이 지나고 포근한 날씨에 5월이 왔네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분들도 몇몇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커졌는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날씨에 걸맞는 푸른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2015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인 우드잡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필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에 보기 좋을 만한 힐링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나무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드잡은 일본에 임업일을 하게 되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림을 유지, 조성하고 나무를 키워 그 나무를 통해서 경제력을 창출하는 업종인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현재 시골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도시에 불어닥친 취업난으로 인해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몇몇 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도 하네요. 실제로 2014년에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한 이후로 임업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산촌에서 임업 훈련을 받은 뒤 임업회사의 일원이 되고 숲에서 나무 가꾸기, 성숙한 나무 속가배기 및 가지치기, 벌목, 종자 재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본의 녹색 고용 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일본의 녹색 고용 사업은 임업 취업에 의욕을 가진 젊은이를 대상으로 임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등의 습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업에 대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도 하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영화 줄거리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우두잡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한 소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히라노 유키는 대학에도 떨어지고 여자친구한테 자신도 같은 대학으로 입학할 테니 1년을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친구는 잠시 시간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을 남깁니다. 이에 히라노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1년을 꿇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는데요. 친구들은 다들 행복할 것만 같은 대학 생활을 생각하지만 히라노는 막상 재수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라노는 친구들의 분위기에 맞추어 즐겁게 놀다가 우연히 편의점에 있는 잡지를 보게 됩니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히라노는 여러 구인 전단들의 껌을 뱉어보는데 잡지의 껌이부터 종이가 넘어가면서 임업 포스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스터의 표지에 있는 여자의 모습에 반한 히라노는 바로 산림관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주인공은 임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골로 향합니다. 전 자위대 소속이었던 군인, 학교를 중퇴한 양아치 등 많은 사람이 시골로 내려와서 임업 교육을 듣게 됩니다. 1개월만 교육을 듣게 되면 수료증을 얻고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임업 교육을 듣지만 모두가 수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수신도 터지지 않고 생각보다 노동이 강하게 요구되고 중도 포기하는 대학생도 많이 존재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수료생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히라노도 평소에 생각 없이 지내온 터에 잡지에서 본 여자는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집중하지 않고 빈정대는 모습 때문에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그 역시 중도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기에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지만 이때가 기회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도망치길 결심합니다. 도망치는 도중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홍보 책자 표지에 나온 여자였는데요. 책자에서 웃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그 여자는 히라노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려면 집에나 돌아가라는 식의 꾸중을 한참 들은 히라노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에 다시 숙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나머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흔들거리는 다리와 다시 숙소로 돌아와 1개월 수료를 마치고 히라노는 나카무라 임업회사에 들어갑니다. 나카무라 임업은 생각보다 깊은 산속에 있었고 자신을 자주 야단쳤던 요키라는 사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키가 사는 집에서 1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히라노는 고생을 하는데요. 작업반장님을 만난 히라노는 갑자기 비상근무에 참여하게 되고 근무 중에 3미터로 미끄러지거나 거머리가 붓는 등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슴이나 살모사 고기를 접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더욱 접하게 되면서 그는 밤중에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히라노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다가 요키에게 걸리게 되는데요. 이를 눈치챈 요키는 히라노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히라노는 마을에서 다시 표지에서 봤던 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키로 마을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키는 예전에 도시 사람을 좋아했었지만 도시 남자가 갑자기 도망간 이후로 도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히라노는 요키 씨의 아내에게서 듣게 됩니다. 어느덧 히라노는 임업 일이 익숙해지고 현장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있는 요키를 보고 히라노는 임업의 매력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 이상이 된 나무를 베고 판매 공장으로 가서 나무 한 그루에 80만 엔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듣게 되고 히라노는 마을에 있는 나무들을 베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장에게 묻지만 그 나무들을 다 베면 어떻게 대를 이어나가냐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보다 마을을 더욱 소중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어느 날 히라노의 핸드폰 수리가 다 끝나고 고등학교 때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슬로우 라이프를 연구하는 동호회가 히라노가 일하고 있는 마을에 가도 되냐는 부탁을 받게 되고 히라노는 흔쾌히 허락하는데요. 동호회 사람들은 마을에 와서 임업하는 사람들을 비꼬며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일본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고 히라노에게 이곳은 감옥 같은 곳이 아니냐며 간접적으로 신경을 건들게 되는데요. 요키는 화가 나서 이들을 말리려고 하지만 이때 히라노가 화를 내면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떠나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고 히라노는 어엿한 산사람이 되는 듯 보이는데요. 과연 그는 고된 산속 마을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통 하는 말들은 저런 사람들처럼 안 된다는 이야기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일을 한다는 말을 자주 듣거나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영화는 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오히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모습에 위안을 얻고자 그렇게 힘든 현장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분명히 임업일은 힘든 일인데요. 하지만 히라노는 대학에 가서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골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임업일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맞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적한 시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등바등 도시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인데요. 앞날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매력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는 분명 일본에서 청년들의 임업일을 어느 정도 영화 안에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꼭 시골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발견할 때 자신이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꿈과 적합한 환경,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영화 우드잡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행복을 얻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몸과 정신이 지쳐 있으실 때 한번 보면 좋을 듯 싶은데요. 일본 마을의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울창한 숲의 푸르른 모습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특별히 극적인 장면은 나오지는 않지만 일본 영화스럽게 살짝 억지스럽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몇몇 나오기는 하는데요. 리틀 포레스트와 같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의 스토리 안에서 뜬금없이 극적인 요소나 코믹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살짝 어색하거나 거북함이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116분이라는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영화가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일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모습에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아기자기한 생활 모습과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일상 중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필름 토크 마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작품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UBS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심재훈,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